안녕하세요. 미오름 소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 3부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건데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 1부, 2부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고 내가 이마 거상술 대상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과 어떤 수술법을 선택하면 되는지 선택하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이마 축소술이라는 걸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마 축소술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거상술의 종류에는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오른쪽 이제 사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있죠. 초록색이 이제 내시경을 통한 이마 거상술을 할 때 이제 절개를 하는데, 그죠? 조그만 선을 넣어서 이만큼을 수술해 주는 거예요. 눈 위까지 다. 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전 모발선에 절개를 넣어서, 그죠? 역시 이마 눈썹 거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 요거 보라색 있죠? 보라색이 뭐냐면 관상절개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안쪽에 해서 관상절개를 해가지고 이마 거상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관상 거상술이 가장 오래된 방법인데, 이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겠죠, 그죠? 세 가지가 다 행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왼쪽 그림이 이제 관상절개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죠? 모발선 안쪽이죠, 그죠? 모발선 안쪽이고, 이 모발선 안쪽에서 박리를 수술을, 그죠? 이렇게 들어서 눈썹까지 다 한 다음에 여분의 피부를 잘라내게 돼요. 그리고 잘라낸 만큼 눈썹이 위쪽으로, 이마 눈썹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형성이 되느냐? 자, 잘라냈기 때문에 첫째로 이 수술이 가장 오래된 수술인데, 관상절개가 이론상으로 보면은 유지기간이 가장 길게 돼요. 내시경을 통한 이마 거상술은 여분의 피부를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흉터 때문에 안 잘라내겠다고 하는 수술이니까 이게 유지기간이 가장 길어요. 근데 이마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마의 넓이는 넓어지겠죠. 위쪽으로 여기서 절제해서 당겨주니까 눈썹도 높아질 거고요, 그죠? 근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이 신경들이 이쪽으로, 이 감각신경이 어떻게 가면 눈 근처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발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가는 이 신경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면은 요 부분들이 감각신경이 좀 저하가 올 수가 있어요. 자, 관상절개를 택하시는 분들 장점은, 유지기간이 가장 길다,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런데 머리 안쪽에 흉터가 보일 수가 있다, 그죠? 머리 안쪽 흉터는 뭘 의미하죠? 모발이 안 난다는 거죠, 그죠? 수술을 잘하면 괜찮은데 두피 피부에 긴장이 너무 많이 걸리든지 하면은 이제 흉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감각신경, 그죠? 감각신경이 눈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머리 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잘라내면은 어느 정도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각신경 문제가 좀 생기진다. 그 다음에 이마는 여기서 여분의 피부를 잘라주니까 당연히 넓어지겠죠, 그죠? 이런 거고. 자, 내시경, 이 초록색이 내시경이라고 그랬죠.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은 무슨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흉터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흉터에서. 그러니까 얘는 잘라내지를 않고 조그만 절개를 해가지고 내시경을 통해서 이 전체를 수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흉터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타인이 인식하는 흉터는 잘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얘도 유지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관상절개보다는 짧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흉터하고 감각신경의 문제가 관상절개보다 훨씬 덜 생기는 거죠. 근데 이마는 어떻게 되느냐? 이마는 얘도 위쪽으로 걷어올리기 때문에 이마도 넓어지게 돼요. 그죠? 이제 이마가 넓어지냐 축소되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마 축소술이라는 걸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가 어떤 수술을 통해서 축소되는지, 축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뒤에 또 이야기를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모발선, 머리카락하고 이마가 만나는 이 부분에다가 절개를 해서 이마 눈썹 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모발선을 이용한 거는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마를 첫 번째 줄일 수가 있다. 첫 번째, 그죠? 이 내시경이나 관상절개를 통한 거는 이마가 다 넓어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얘는 이마를 줄일 수도 있고 눈썹이 올라가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흉터가 여기 보인다는 거죠. 흉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마 축소라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마 축소를 하고 나서 이게 모발 이식을 하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따라다녀요. 흉터 때문에. 이마 축소를 한 다음에 흉터가 미세하게는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모발 이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맞게 내시경이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흉터하고 회복기가 빠르고 감각이 떨어진 합병증에서 좀 비교적 이 두 방법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내시경을 가장 많이 성형외과에서 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상절개나 전모발선을 이용한 절개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게 되면요. 수술 방법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이마 거상술의 고려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첫 번째 가장 좋은 대상은 나이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처져내려서 좁아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원래 위치대로 돌려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경우는 유지기간이 제가 굉장히 길다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죠? 이렇게 노화로 인해 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처지게 되죠. 이마하고 눈썹이 이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죠? 이 흘러내린 거, 이게 옷이 흘러내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흘러내린 옷을, 이 바지를 다시 위쪽으로 입어서 벨트를 고정해 주니까 유지기간이 가장 긴 거예요. 그리고 고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교정을 안 하거나 엔도타인을 쓰거나 실을 이용해서 이제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정하는 방법보다 수술이 잘 됐는지, 즉 말해서 수술이 박리를 충분히 다 했는지, 유지인대라 그랬죠. 그죠? 이 유지인대가 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당겨 올려봤자 그대로 빨리 내려가요. 그죠? 꽉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꽉 잡고 있는 이 유지인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지인대를 박리로 수술을 다 완벽하게 해주고 이거를 올려주는 것이다. 엔도타인을 쓰면은 좀 더 많은 것을 잡는, 처진 살들을 많이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엔도타인이 수술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소가 전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즉 박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는 이야기고, 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좁아진 형태로 쳐져 있으면 되는데 넓어진 형태로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이건 이마 거상하면 큰일 나요. 이 경우는 오히려 눈썹 하에서 거상을 해서 줄여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내 눈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형태로 넘어갔는지 판별을 잘 해가지고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명하신 배우시죠, 그죠? 이순재 배우님이신데요. 지금 이제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모습, 눈과 눈 사이 거리 굉장히 넓죠, 그죠? 노화가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 이제 젊을 때 사진을 보면 이 리즈 시절 사진이거든요. 젊으셨을 때 한 20대였던 것 같아요. 이 거리가 보면은 눈 동자 하나 정도 들어갈 거리인데 지금 한 두 개 좀 넘게 들어가죠, 그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노화가 왔을 때는 여기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려면 원래대로, 그죠? 여기 상태에서 그래서 내시경을 한다. 큰일 날 일이죠.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만약에 이제 이순재님이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이시라고 이제 권해드릴 거예요. 줄여야지 젊을 때 모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비율을 잘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마 내시경 거상술이란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만병통치약 자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고, 그죠? 상안검이라고 하죠, 그죠? 상안검 수술을 해도 괜찮은 분이 있으면 간단한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이 거상술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이마 내시경 거상술을 할 거냐, 눈썹화 거상을 할 거냐, 이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서로 틀리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되는 분은 젊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는 어떤 대상이냐면 눈과 눈 사이 거리가 너무 좁아요. 좁고 눈도 이제 살들이 많아서 이렇게 통통하세요. 통통하면서 굉장히 좁아요. 근데 그 좁은 간격에다가 쌍꺼풀이라는 걸 넣게 되면, 그죠? 눈과 눈썹이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인상이 이제 강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쌍꺼풀도 크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들려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를 띄울 목적으로 이 이마 내시경 거상 혹은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이 그거죠. 단점은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 유지기간이 짧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1, 2부에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처진 상태의 것을 원래 위치로 돌려준 거기 때문에 그 원래 위치에서 흘러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시, 그죠? 원래 원위치 시켜놨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내려오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반해서 젊은 분들은 강제로 좀 당겨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원래 위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살을 당겨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 유지기간이 좀 짧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 축소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를 한번 피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마 축소술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발 이식을 하는 거죠. 그죠? 모발 이식을 해서 이마를 모발을 심어주면 이게 모발선이 내려오면서 이마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두피로 가니까 이마선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왜 좋은 방법이냐? 흉터가 안 보이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마를 이렇게 많이 줄일 목적으로 전모발선으로 해서 살을 잘라내고 모발 이식을 하는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요. 결과, 그죠? 모발을 잘 심어놨으면 흉터가 안 보이겠죠. 그런데 지나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흉터가 보이게 되죠. 모발이 빠지겠죠, 그죠? 나이가 들게 되면 모발이 얇아지고 빠지면서 이게 선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시경 이마 의상을 하고 모발 이식을 하는 게, 내시경 이마 의상은 흉터에서 자유롭잖아요. 내시경 이마 의상을 하고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피부는 더 낫더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각자에 맞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거상술은 아픈가요?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아프다는 거는 붓기하고 관련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많이 잘라내고 안쪽에다가 막 근육 조작을 하고 피부도 좀 잘라내고 있으니까 아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프고 안 아픈 건 아니고, 이게 붓기라는 것 때문에 아프게 되죠. 붓기라는 게 부으면은 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그게 이제 아파오는 거죠. 붓기가 많이 부으면 아플 것이고, 덜 부으면 안 아프고. 아니, 예전에 실리프팅 셀프로 혼자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보다 더 아픈가요? 그거보다 덜 아프겠죠. 제가 이마 거상이나 이런 거상술 종류를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아프셨어요? 이틀 가까이. 하루는 굉장히 욱신욱신거려 타이레놀을 많이 먹었고요. 타이레놀 꼭 드셔야 돼요. 영상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